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정을 지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의 공식 답변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어가 주변국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술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우리 국방부가 장병을 교육하는데 그대로 쓰는 건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재에 우리나라 지도가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일부 지도에서는 울릉도만 표기되어 있을 뿐 독도는 단 한 번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량 회수 조치한다죠. 독도 빠진 지도, 공식 입장 빠진 영토 분쟁 표기.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참 정신 빠진 국방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노관교 순천시장과 함께 올해 순천시정 평가 또 내년 계획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 소식 어제에 이어서 올해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의 주요 뉴스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의 올 한 해 가장 컸던 뉴스 역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역대 최장 국제 행사로 치러진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소식을 올 한 해 순천시의 첫 번째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1,000만 명에 육박하는 980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공식 폐막했는데 순천시는 이번 정원박람회가 전국의 순천시의 위상을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폐막 이후 시설과 정원 정비를 위해 내년 재개장 시기까지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순천시는 휴장 기간 동안 박람회 마무리와 국가정원 운영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박람회가 개최된 국가정원 일대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연관 산업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순천시는 박람회장 일원과 시내 일원에서 이 전남 웹툰 페스티벌과 애니메이션 페스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의 효과를 지역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내년에 또 관건일 텐데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관련해 전남도 김영록 지사는 도시 전체를 가꾸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아준 순천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계기로 이 순천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허브 도시로 거듭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순천이 대한민국 정원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노감규 순천시장 역시 순천이 정원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 전체가 순천에 열광한 꿈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고요. 정원을 찾은 980만 명의 관람객과 순천 시민들의 행복, 자긍심 이런 내용들은 순천시 의회나 전남도, 산림청과 공무원, 정부 등의 노고 덕분이라며 관계기관에 역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순천시의 올 한 해 두 번째 주요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관련된 소식인데 순천시가 공공자원화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순천시가 연말까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결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입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순천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시의원들로 구성된 시민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시민운동본부는 순천시의 일방적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한다며 쓰레기 행정 공론화 순천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순천만 국가정원협이 쓰레기 소각장 최적 입지가 된 과정과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쓰레기 소각장 운영 방식도 순천시가 그동안 밝혀온 바와 다르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순천시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와 함께 입지 지역인 순천시 연양뜰 주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도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순천시의 공공차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세 번째 주요 뉴스. 최근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순천시 선거구를 2개로 분구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소식. 이것도 큰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순천시를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순천 시민들과 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지자들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이 4년 전 순천시의 대표적인 신도심 지역인 순천시 해령면 지역이 인근 광양시 선거구로 편입되면서 당시 국회의원 2석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순천시의 선거구 분구 획정안은 순천 시민들이나 내년 총선 입지자들 모두에게는 좋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선거구가 정해지는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선관위의 획정안 발표가 나오자마자 지역 입지자 10여 명이 일제히 국회의원 출사표를 내는 등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순천시 네 번째 주요 뉴스. 경전선 철도 노선의 도심 우회 결정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철도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국토부가 경전선 복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천 시민들이나 지역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확정하자 뒤늦게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우회 노선을 주장하며 반발해 왔는데요. 지난 3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순천을 찾아 노선을 우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순천을 방문해 최적의 경전선 도심 우회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후 국토부와 순천시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전선의 순천시 도심 통과 노선의 변경은 국토부가 노선을 확정한 상태에서 주민들이나 지자체의 반발로 노선을 변경한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고 정부나 국민의힘 정치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의 결과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경전선 복선화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순천의 최적인 경전선 우회 방안을 마련하고 경전선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문에 주요 경유지와 정거장의 위치에 대해서만 고시돼 있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 도심 우회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시 올해의 주요 뉴스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23년도 순천시의 주요 5대 뉴스 마지막 소식은 순천을 찾은 겨울의 징객 철새 흑두루미 소식을 꼽았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올겨울 순천만 습지를 찾는 흑두루미가 7,800마리에 이른다 이렇게 집계했는데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러시아에서 번식 활동을 하고 무려 6,000km의 긴 여정인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그동안 일본 이즈미시에서 대규모로 활동을 하고 그 일부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났는데 지난해 이즈미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자 순천만으로 흑두루미들이 몰려든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한때 흑두루미가 1만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았고 올해도 개체수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고병원성 AI가 순천만에서 발생할 경우 대량 폐사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순천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순천만에서 고병원성 AI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도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순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새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의 고병원성 AI의 방역 활동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역에 볏짚을 깔고 사람으로 인한 AI 전파가 차단되도록 방역 초소를 설치했고 농경지 주변에 갈대를 엮어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해당 시설물이 조류의 분변 확산 방지 등 고병원성 AI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흑두루미의 먹이 활동과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순천만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면 흑두루미들의 면역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해 순천시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후 또 노관규 순천시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죠. 내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수시의 한 해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뉴스브리핑 시간에 순천시의 올 한 해 5대 뉴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라는 큰 국제 이벤트 성공적으로 치른 도시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쓰레기 처리장 입지 선정을 두고 연말까지 시민과의 갈등도 고조에 좀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한 해 이슈들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올 한 해 진짜 바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름의 성과도 많이 있었던 순천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아니 정말로 바빴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방 도시에서 국제 행사하면서 이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오게 하고 또 정부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바빴고 또 그에 따른 상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상복이 진짜 터졌잖아요. 우선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얘기하면 우선 우리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순천시가 특별상을 받았는데 요거는 올해 새만금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마 중앙 집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 무용론을 얘기를 하고 또 호남에 대해서 폄하적인 얘기들이 일부 있었던가 봐요. 그랬습니다. 정부 여당도 그랬고. 예. 근데 여기에서 순천 때문에 순천을 봐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호남에 얘기하는데 아니 순천도 호남이지 않냐. 그런데도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일거에 잠을 재웠다고 지방시대 위원장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순천은 올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살려낸 도시다. 이렇게 해서 특별상을 받은 게 기억에 남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가 그동안에 청렴도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예,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을 꼴찌를 하고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반부패 청렴 대상 받은 게 굉장히 기억에 또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상들도 많지만 이게 기억에 좀 남네요. 예, 진짜 올해 순천시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을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지금 책 내셔가지고 좀 바쁘시잖아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책이 많대요. 이야기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책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정원박람회를 2013년, 23년에 다 관여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책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근데 제가 주저했던 것들은 혹여라도 이 박람회가 시장 혼자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닌데 네. 혼자 소위 잘난 척 해가지고 수고한 공무원들 또 정말로 뒤에서 받쳐주신 시민들에게 누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분만 보는 사람들이 책을 내다가 보면은 다른 것들이 다 거기에 묻혀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우리가 백서 형태로 발행한 것은 공직자들 참고용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객관적으로 거기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써서 정리를 한번 해준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내년에가 총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되면은 총선 후보자들에게 좀 결례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연말에 하느라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예. 그저께 하셨잖아요, 북 콘서트를. 네. 예,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오셨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백서도 나올 텐데 예. 책을 개인적으로 낸 것은 총선 출마와는 아예 무관한 건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그렇게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국민의힘 입당에서 비례대표 몇 변이 이미 내정이 됐다는 등 뭐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뭐 강요로 차출해 간다는데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천시장이 뭔 장관을 가네 뭘 가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시의 위상과 격이 높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온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시정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준 시민들한테 보답하고 순천시 경쟁력을 높이는 게 먼저지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뭐 불편한 기색을 이제 SNS에도 직접 피력하기도 하셨는데 네. 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책 전면에 이제 시장님 사진이 있고 네. 그 행사의 제목도 노관규 북콘서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요? 국회에서도 콘서트 계획이 있었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오해받기 싫어도 취소했어요. 하도 그래요? 여기저기서 예, 오해를 했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은 내년 1월 6일이 김대중 대통령님 탄신 100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정당으로 옮기거나 글로 쫓아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현역 정치인 중에서 제가 막내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100주년을 맞춰서 중앙회에서 출판기념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또 온갖 억측을 불러 이렇게 해서 그냥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건 뭐 더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또 올 한 해 돌이켜 보면 많은 이야기가 이제 순천에 있었는데 그 연말까지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 게 그 쓰레기 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 물론 순천시에서는 이제 공공 자원화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연내 해결은 뭐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일단 전남도의 주민 감사가 청구가 됐고 뭐 경찰 고발까지도 현 시점에서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늘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는 그 반대파들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요. 전국의 이 문제들을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 안 된 데가 희귀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예. 자, 쓰레기는 원래 자기들이 발생한 데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사는 곳하고 가까운 데 처리하는 건 안 되고 나무 동네에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온갖 이유를 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야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과학기술도 무시해버리고 법도 무시해버리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뭐 소송까지 뭐 한다고 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도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바보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성립돼 있고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독자적인 생각과는 무관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다른 동네에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래서 법은 객관적인 선정위원을 정해놓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절차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시하고 감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계속 반대하고 다니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과학적인 얘기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초창기에 시장실에서 이 인접 있는 마을들을 대화를 하느라고 해봤더니 시장실을 5일 동안 점거를 했어요. 시장실 앞 복도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정말로 제가 정치 세력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년 선거 때문에 혹여라도 이걸 분란을 더 일으켜가지고 득을 볼 생각이면은 정치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법대로 절차대로 해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그 대화 방식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설명회와 공청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근데 설명회가 주였고 최근 있었던 공청회도 자리가 없었고 거의 뭐 설명회와 진배 없었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그것도 들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반대세력. 왜냐하면은 예.
자기들에게 공청회에 발표할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청회 신청을 반대자들이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선정해놓은 패널들 불참하겠다고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 패널만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걸 뭐 시에서 막아가지고 오라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으면 찬성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안에서 깽판 치고 소리 지르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 안 나오면은 반대하고 그런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걸 우리 시가 시켜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언론도 공개된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전부 다들 호루라기 불고는 어떻게 설명이라는데 호루라기를 봅니까? 소리 지르고 짝짝이를 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면 하는 유튜브들이 돌아다녀요. 거기 보시면 비슷하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장들이 열렸으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렇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지 야유하고 비난하고 막 폭언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밀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명해야 어쩌면 관련된 데서 이건 뭐 시가 주도해서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공청회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공청회인데 거기를 우리끼리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패널도 불참시켜버리고 거기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새 상황 개선에 대한 전제에도 범시민연대 측에 달렸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범시민연대에도 그게 나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거기에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주제가 있어서 순천만 자볼드 문제도 연말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순천시가 내년에 10개월 장기 휴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네.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실 거라는 생각이. 왜냐하면은 예. 자, 대표적으로 올해 지금 정원박람회에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왔어요. 예. 그런데 자볼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입장객 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24%가 줄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시설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지금 5년 동안에 설계해서 이게 왔는데 대내적으로 굉장한 환경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업들이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인근의 여건들이 뭐냐 그러면은 경남이나 전북이라든가 이런 교육청에서 무료 직업 체험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운영 방식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50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는데 거기 있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우리가 보호하고 해야 되지만 그분들만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성이 먼저지. 그래서 이 문제들은 다른 무슨 꼼수를 뒤에 놓고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새롭게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탁 운영 문제, 인력 문제인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잘 선정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첫 번째 걸 정했다고 두 번째 것은 아예 안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람들은 문제는 문제대로 우리들이 회계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직영을 할 것인지 똑같은 위탁 방식을 할 것인지 이런 거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사기업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노동자분들이날지 시민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것이 여기 리모델링 하는데 설득해서 우리 리모델링 하는 거 반대하면 그럼 안 할 겁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도 먼저 성명서 내고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늘 일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거든요. 과거식으로.
자, 순천시는 순천시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입장을 들어보고 해도 되는데 늘 자기들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대화도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운영 방식을 만일에 위탁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고용의 문제들도 고민하고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안 맞으면 빗장 틀리면 시위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시설이 아니에요. 돈을 500억이나 국민 세금을 들였는데 어떻게 특정한 사람들 입맛만 맞춰서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공익의 목적에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내년 순천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올해도 참 키워드가 많았습니다. 뭐 우주, 항공, 뭐 애니메이션 산업 그리고 글로컬까지 또 연말에 또 좋은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내년 시정 구상 운영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요? 우선은 지역이 다 소멸돼 가고 어쨌든 간에 경쟁력을 이 와중에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모아졌던 우리의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함께 또 이런 열기들을 흩어지기 전에 새로운 세상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정원박람회장의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요소를 가지고 전국에 1,000만 명으로 오시도록 했는데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등 K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정원으로 경쟁력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산업들을 정부하고 일을 일단은 풀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앵커 기업을 끌고 오고 시 전체를 산업 기지화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소비군들을 끌어들이는 문제들을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했고 또 지역이라는 것들이 뭐 관광이나 산업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복지부터 교육까지 여러 가지들을 촘촘하게 조금 더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선진 시민들을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연말이고 내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신 마당에서 뭐 순천 시민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정말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에 대해서도 늘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결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연말에 상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어제 뉴스 보셨나요? 이달의 방송기자상.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어떤 상인지. 그 라전을 통해서도 홍보를 그때 많이 했었는데 여수에서 한국 전쟁 때 일어난 미군 폭격 사건 관련한 다큐를 제작했잖아요. 이하포 두류교 사건. 네, 맞아요. 예. 지난달에 그 방송을 했고 그 다큐 가지고 이번에 지역 취재 부분에서 기획보도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받은 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 나왔던 모든 보도를 통틀어서. 예, 라전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요 정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 바로 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3년 전 일을 다시 들여다보고 계신데 여수 영취산 인근 마을에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하기로도 뭐 주민들과 한국전력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꽤나 떠들썩했거든요. 보상금 문제를 놓고 다시 갈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3년 전 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2020년도에 여수 영취산에 고압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예.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되게 거셌었어요. 그랬어요. 주민 대표가 단식 농성도 벌였고 뭐 시의회에서도 한전과 이제 여수시에다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이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는 한 9개월 만에 갈등이 해소되긴 했거든요. 뭐 우회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절충안들이 조금 마련되면서 주민들도 한 270일 만에 이제 농성을 그만두겠다 하면서 이게 일단락이 됐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영취산의 송전탑은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환경 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전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건강권 같은 거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특별 지원 사업비로 그 인근 마을에 한 11억 원을 그때 줬단 말이죠. 총 규모가 11억이에요. 네, 4개 마을에 한 11억 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 11억 원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을 혁신새마을회가 일단 구성이 돼서 이 11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했어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토지를 이제 처분하면서 생긴 돈을 최근에 이제 분배가 된 거거든요. 각 호당 집집마다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마련이 됐는데 그게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 자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소유하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네. 단 사망하신 분들도 꽤 돼요. 그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직계직손, 그러니까 가족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또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맞춰지고 나서 호당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10만 원. 예. 510만 원을 똑같이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 부분이 510만 원을 받은 곳도 있고 300만 원을 받은 것도 있고 덜 받은 100만 원을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보상 금액 차이에 조금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간 사이에서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510만 원씩을 나눠서 보상금을 가지기로 했으면 된 거지 왜 어디는 100만 원이고 어디는 300만 원이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예. 일단 마을회 입장은 뭐냐면 혁신새마을회. 네. 예. 건물에 실제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아, 다른 실제 주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이 두 채면 뭐 예. 예를 들어서 한 집에는 살고 있지만 한 집은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소유한 집인데 그 집을 아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데서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애매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없었다. 근데 항의를 하니까 300만 원을 준 거다. 항의하니까 올려준 거예요? 300만 원을 준 거다 안 주고 있다가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한 할머니가 거주하는 집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100만 원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요. 실제 거주하고 계신데도? 네네. 실제 본인 집에 거주하고 있고 한 몇 년 전에 한 1년 정도 딸 집에서 무릎인가 다리 수술을 받고 나가지고 딸 집에서 순천에 있대요. 그 따님 집에서 한 1년 정도 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집에 있는데 100만 원만 이제 받았다는 케이스도 있고 또 최근에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도 조금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요 라는 제보가 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2019년도에 집이 불이 탔대요.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전소돼서 지금은 그 터 옆에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임시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거지로 인정이 안 돼서 하하. 또 510만 원을 못 받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510만 원 때문에 소송까지. 그렇죠. 이 혁신새마을회는 전체 동의를 받고 구성이 된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맞습니다. 대표긴 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전에서는 11억이라는 돈을 이 혁신새마을회에 이제 기탁을 한 것이고, 너네 알아서 이제 배분하세요라고 하면은 한전 측에서는 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인지 한전 측에 좀 반응이 있습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이미 손을 떠난 사업이죠. 특별 지원 사업비로 11억 원을 줬고. 예. 그러고 그다음에 11억을 받은 주민들이 이제 땅을 매입하고 이제 파는 과정에서 생긴 돈을 이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한전은 이미 손을 떠났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마을 안에서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잡음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이 혁신새마을회는? 일단 새마을회 입장에서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한테까지 줄 수는 없다. 근데 이런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은 있다. 뭐
근데 뭐 그들한테도 다 주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본인들은 일단 규정에 맞게 일단 지급을 했다는 입장이에요. 새마을회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일부 주민들은 이제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뭐 아까 집이 불탄 케이스도 있고 아무 이유도 없이 100만 원만 받은 주민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주제 관련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자 수가 급증하고 뭐 초엔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국내 여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이용객이 줄면서 여수 제주 간 카페리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지난 2015년 9월 여수 엑스포 여객터미널을 통해서 여수와 제주 간 국내 최대 여객 크루즈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예. 운항을 시작으로 남해안 남중권뿐 아니라 이 전국의 제주를 찾는 관광객 화물을 운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예. 이미지 리포터께서 또 어제 저녁에 엑스포 여객터미널에서 여수 제주 간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직접 만나보셨어요? 네, 이 여객터미널에서는요. 제주를 찾은 관광객, 또 제주행을 준비하는 화물 트럭 기사, 관광객들의 차량을 탁송하는 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년간 이곳을 통해서 탁송을 하고 있는 기사를 시간이 지날수록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뿐 아니라 이 승객들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카페를 중단된다면 여수 관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자차를 이용한 승객들은요. 제주 여행을 마치고 여수에서 여행을 더 이어가는데요. 이 운행 중단이 되면 이런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탁송기사 얘기 들어보시죠. 작년에도 안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성수기 때도 그냥 줄 서서 가거나 그런지가 않았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임시 주차장이 되게 큰 데가 있어요. 거기 원래 차가 꽉 차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빈자리예요. 여기가 제일 좋은데 제일 안 돼요. 한국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바베큐 자국도 있고. 근데 제일 없어요. 원래 집이 서울인데 이 제주 오는 탁송 일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한 거거든요. 없어지면은 큰일 나겠는데요, 저는. 보통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근데 왜 굳이 여수로 오시냐면 목포는 제주도 가는 배가 다 화물선이에요. 여객이 아니에요. 가시는 길에 여수도 하루 이틀 놀아보고 가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차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뭐 고흥이나 목포나 영광으로 완도로 빠진다는 건데. 예, 여수 제주 간 카페리 운항이 중단된다면 다양한 문제점들도 더 발생하겠습니다. 네, 이 여수 제주 간 카페리를 운항하기까지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시 유치하기에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또 여수가 갖는 남도 교통 관광 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주에서의 관광 유입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만난 승객 중에요. 김해에서 온 승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부산이나 삼천포도 있지만요. 여수 관광도 하고 제주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커서 이용이 됐다 하는데요. 먼저 이용했던 지인들의 호응이 좋아 이용이 됐는데 운행 중단 계획이 있다는 거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승객 얘기 들어보시죠. 김해, 네, 부산 개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면 비행기로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배편이 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주변에서도 가보니까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뭐 골드스텔라고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거 타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도착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왜 그냥 자고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저희 뭐 부산 김해에서 오는데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도 차도 안 막히고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간도 괜찮은 것 같고 장점이 크던데 당혹스러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카페리 운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화물 트럭입니다. 네. 여수 제주 간 노선 중단만으로 화물 운송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젯밤 여객터미널 근처 도로는요, 입항 전부터 이 제주행을 준비하는 화물 트럭들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공산품부터 건축 자재, 택배 등 다양한 물품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질비했는데요. 번호판이요, 제주, 대구, 경기, 서울 등 이 전국 곳곳에서 제주로 가게 달려왔습니다. 화물 기사들은 여수에서 운항을 중단하게 되면 목포나 삼천포 등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승선 예약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물류 배송도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물 기사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대구요. 부산은 타기 힘들고 삼천포로 또 많이 가잖아요. 수도권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공산품이에요. 지금 이제 제주 들어가는 차량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남부권에서 어차피 이제 제주를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1,000대 가량이 제주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한 배가 없어져 버리면은 지금 여수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한 항차당 들어갈 때 보통 많이 들어가면 60대, 70대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용하는 게. 그 하루면은 그게 120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그 차질이 많이 생기죠. 말 그대로 배편이 하나가 줄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여기 이용하던 이 차량들이 다른 항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 그럼 그쪽에서 이제 포화 상태가 돼 버리니까 바다 건너다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그럼 많이 발생이 되죠. 물류 쪽에서 그럼 엄청난 크레임이 많이 발생이 되죠. 또 그럼 결과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배 탈 자리가 없다. 그럼 또 하루를 그냥 항에서 묵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 없다. 예, 향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여수 제주 간 카페리를 운항하는 선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번 사항에 대해 선사에 문의해 보니까요. 현재 선사와 여수시 의회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가기에는 사정이 어렵고 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월 중에 폐업할 예정으로 유관 기간에 전달해 온 상황이라고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수의 교통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선사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머리 가는 손 조그맣고 예쁜 코. 네, 12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하의 If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